자, 오늘부터 경우의 수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첫 번째로 사건과 경우의 수라는 말을 용어 정리 한번 해볼게. 먼저 사건이라는 건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얻어지는 결과를 뜻해. 자, 만약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 여기에 바로 실험하고 관찰인 거야. 그때 나오는 결과가 있겠지. 뭐 짝수의 눈이 나온다, 홀수의 눈이 나온다 같은 거. 이런 게 사건인 거지. 자, 2번. 경우의 수라는 건 뭐냐?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지수야. 즉,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은 총 몇 가지가 나올 수 있겠어? 세 가지 나올 수 있겠지. 즉, 2가 나와도 짝수가 나왔다고 할 거고, 4가 나와도 짝수, 6이 나와도 짝수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2, 4, 6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다는 거지. 6. 오른쪽 그림과 같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던질 때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 먼저 같은 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그거는 1, 1, 2, 2, 3, 3, 4, 4, 5, 5, 6, 6 이렇게 해서 총 6가지가 있겠지. 7번 이번엔 모두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구하래. 경우의 수를. 자, 얘는 우리가 그냥 하면은 너무 여러 번 써야 되니까 이럴 때는 이런 방법도 좋아. A가 1이 나올 수 있잖아. 그때 B가 1, 3, 5가 나올 수 있겠고 A가 3일 때 B가 1, 3, 5가 나올 수 있겠고 A가 5일 때 B가 1, 3, 5가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총 9가지다라고 이렇게 세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자, 이렇게 세는 방법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나뭇가지 방식이라고 배웠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얘를 우리가 수형도라고 부를 거야. 숫자를 가지고 만든 도형이 되겠지. 자, 이 말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야. 즉, 수형도를 그래서 경우수를 세는 방법은 이건 수능 보는 그날까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계수 쓸 때 아주 유용해. 자, 8번 문제. 모두 3인배수는 나오고 싶대. 3인배수는 3하고 6이 있잖아. 역시 이것도 수형도로 그려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4가지가 되겠고 5번, 9번 두 눈의 수의 합이 6이라고 했지. 1, 5, 2, 4, 3, 3, 4, 2, 5, 1 해서 이렇게 5가지가 되겠지. 10번 두 눈의 수의 곱이 20 이상이 되고 싶대. 이런 10번 문제를 풀 때는 또 좋은 방법이 있거든. 선생님이 새로운 백지 페이지를 하나 펴서 거기다 풀어줄게. 여기 공간이 좁아서. 자, 주사위 눈은 1부터 6이 있잖아. 그러면 1, 2, 3, 4, 5, 6을 이렇게 적어줘. 그리고 두 눈의 수의 곱이잖아. 그러면 곱하기 표시를 하는 거야. 여기는 2는 2, 2는 4, 2, 3은 6 이렇게 곱한 거를 그 겹치는 공간에 써주는 거지. 3, 6, 9, 12, 15, 18, 4, 8, 12, 16, 20, 24, 20, 25, 30, 6, 12, 18, 24, 30, 36이 되겠지. 그러면 20보다 커지는 건 바로 여기가 되겠지. 그래서 총 8가지가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어떤 변하는 두 수의 사칙 연산을 계산할 때는 표를 그려서 계산하는 거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야. 수능 보는 그날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고 이 표를 그리는 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지금 선생님이 시간이 나와 있거든. 1분 걸렸어. 1분. 절대 오래 걸리지가 않아.
알겠어? 오히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할 때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표 그리는 게 진짜 좋은 풀이 방법이야. 꼭 요 풀이로 풀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봐. 19번 문제. 100원짜리 동전, 50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이 각각 5개 있을 때 다음 사건이 일어난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 먼저 200원을 지불해 보겠대. 자, 그러면 내가 100원짜리가 있고 50원짜리가 있고 10원짜리가 있겠지. 먼저 100원짜리를 2개 지불하면 심플하게 끝났지. 한 가지 경우 생겼지. 자, 이번엔 100원짜리 한 개만 써보자고. 그러면 50원짜리를 2개 쓰면 끝나겠지. 만약 50원짜리를 한 개 쓰면 10원짜리 5개 써주면 그것도 가능하겠지. 50원짜리를 빵개 쓰면 그땐 10원짜리 10개가 필요한데 10원짜리가 5개밖에 없으니까 그 경우는 안 되겠지. 자, 이번엔 100원짜리를 빵개 써보면 그럼 50원짜리 4개를 쓰면 정답이 되겠지. 그 다음에 하나 줄일 수 있겠지. 왜냐면 10원짜리 5개 있으니까. 그리고 더 이상 줄일 수는 없겠지. 그래서 총 5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이렇게 푸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수영도라고 부른다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 꼭 연습 많이 많이 해봐. 그래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개념 체크.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얻어지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하고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짓수를 경우의 수라고 하겠다. 2.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이면 둘을 더하면 된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합의 법칙을 한다는 건데 문제를 풀면서 한번 살펴보자고. 22번. 집에서 동물원까지 가는 버스 노선은 3개, 지하철 노선은 2개가 있대. 자, 그럼 버스 이용해서 가는 방법은 3가지가 있겠지. 또 지하철 이용해서 가는 방법은 2가지가 있겠지. 근데 누군가 그러는 거야. 얘야, 버스 또는 지하철 이용해서 와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는 총 몇 가지겠어? 바로 5가지가 되겠지. 버스를 타러 가는 방법을 3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 방법이 2가지 있으니까 다 합쳐서 5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겠지. 즉, 또는이란 말이 나오면 바로 더하기를 해주면 되겠다는 거야. 자, 30번 문제. 상자 안에 1부터 13까지의 자연수가 적혀 있을 때 이 중 한 장의 카드를 꺼내겠대. 자, 첫 번째. 3의 비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를 구하라고 했어. 자, 1부터 13까지는 3의 비수는 총 4가지가 있겠지. 3, 6, 9, 12. 2번. 5의 비수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얘는 5하고 10 이렇게 2가지가 있겠지. 그러면 3의 비수 또는 5의 비수 나오는 경우에는 바로 3의 비수가 4가지고 5의 비수가 2가지니까 더해서 6가지가 답이 되겠지. 개념 체크.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고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더하기 N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3.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자,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이고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이면 즉,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엔 둘을 곱한다는 거야. 역시 문제를 풀면서 한번 살펴보자. 34번. 서로 다른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 자, 동전 1개 던질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되겠지? 바로 앞면과 뒷면. 이렇게 이응하고 디귿으로만 써볼게. 그러면 동전 2개니까 1번 동전과 2번 동전이 있을 텐데 앞이 나올 수도 있고 앞 뒤가 나올 수도 있고 뒤 앞이 나올 수도 있고 뒤 뒤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래서 총 4가지 경우가 답이 되겠지. 자, 근데 이렇게 구하기가 귀찮은 거야.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문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2가지인데 그 각각에 대해서 2가지씩 또 생기고 있잖아. 이런 경우엔 이 둘을 곱하면 되겠다는 거야. 자, 이게 원래 원칙적인 말인데 이 말이 좀 어렵거든. 그래서 일단 중학교 때는 동시에라는 말이 나오면 곱하자라고만 이해해도 돼. 나중 되면 더 자세하게 이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할 텐데 지금은 동시에 던진다 또는 연이어 던진다가 같은 말이야. 연달아 뭐 이런 뜻으로 뜰 때 그럴 때도 곱하기로 하면 된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면 되겠어. 41번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다음을 구하라고 했어. 처음 나온 눈의 수는 2의 배수이고 자 그럼 2의 배수는 2, 4, 6 이렇게 3가지가 있겠지. 그리고 나중에 나온 눈의 수는 3의 배수래 3, 6 2가지가 있겠지. 근데 나중에 즉 연이어란 뜻이지.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고 난 다음에 연이어서 다시 또 주사 던졌단 말이야. 그러면 이 둘을 서로 어떻게 해줘야겠다? 곱해줘야겠다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6가지가 정답이 되겠어. 46번 A지점과 B지점, B지점과 C지점 사이의 길이 아래 그림과 같을 때 다음을 구하라고 했어. 1번 A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는 요 윗길 아랫길 2가지 있겠지. 2번 B에서 C로 가는 방법은 보니까 4가지 길이 있네. 3번 A지점에서 B지점을 거쳐서 C지점으로 가는 방법을 뭐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연이어 일어나고 있지. A에서 B를 거쳐서 다시 연이어서 C까지 가니까 그럴 경우에 뭐라고 했어? 이 뜻을 곱하라고 했지. 마지막 문제는 정답이 8가지가 답이 되겠다. 47번 아래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을 때 다음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1. P에서 Q까지 가는 최단거리 방법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이렇게 하나, 이렇게 2개, 2가지가 있겠지. Q에서 R로 가는 최단거리 방법을 구하라고 했어. 하나, 둘, 3가지가 있겠지. P에서 Q를 거쳐 R까지, 즉 연이 일어나니까 2를 곱해줘야겠지. 그래서 정답은 6가지가 정답이 되겠다. 48번 수학책 3종류와 과학책 2종류 중 수학책과 과학책을 각각 하나씩 구입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 자, 수학책 구입하고 끝이 아니라 연이어, 과학책도 구입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 2수를 곱해줘야겠지. 그래서 정답은 6가지가 정답이 되겠어. 개념 체크.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면, 즉,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이 동시에는 다른 말로 연이어로 바꾸라겠지. 연이어 똑같이 생각하라고. 그럴 때는 이 둘을 M하고 N을 곱하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해 놓자. 이 성질을 우리는 곱해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4.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자, 지금 이 예시는 N명으로 돼 있지. 처음부터 N명으로 하면 너무 어렵거든. 자, 뒤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고 다시 이 개념으로 들어와 보자. 58번. ABC 3사람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일단 줄을 세워야 되면 맨 앞에 쓴 사람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쓰는 사람이 있을 거고, 세 번째 쓰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맨 앞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총 3명 있겠지. 그래서 A가 쓸 수도 있고, B가 쓸 수도 있고, C가 쓸 수도 있겠고.
맨 앞에 A가 쓰면 두 번째 쓸 수 있는 건 B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겠지. 자, 그러면 맨 끝에는 나머지 한 명이 이렇게 올 거고, 또 맨 앞에 B가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A와 C가 되겠고, 그리고 맨 마지막엔 C 또는 A가 오겠고, 맨 앞에 C가 오면 두 번째 올 수 있는 건 A랑 B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엔 B하고 A가 이렇게 오겠지. 그래서 총 6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자, 이걸 이렇게 써서 풀 수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공식처럼 규칙을 만들어 볼 텐데, 결국엔 맨 앞에 올 수 있는 게 총 3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3가지라고 써놓고, 어차피 A가 오든 B가 오든 C가 오든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여기다 A를 써놓고 B, C는 똑같을 거니까 곱하기 3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즉 A가 온 다음에 우리가 A가 온 후의 상황을 경우를 세서 3을 곱해주면 되겠다는 거지. 자, 마찬가지 논리로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B 또는 C가 될 거 아니야. 즉 2가지가 올 수 있겠지. 그 중에 B가 왔다고 이제 치고 어차피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우리가 나중에 곱하기 1 하겠다 생각하는 거지. 이제 B가 왔으면 맨 마지막에 올 수 있는 건 이제 누구밖에 없어? C밖에 없겠지. 그래서 얘는 한 가지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 경우를 다 곱해주면 그럼 우리가 원했던 어, 처음에 A가 오고 두 번째 B가 오고 그럼 마지막에 올 수 있는 건 C 한 가지인데 그런 게 BC 때문에 곱하기 2, 또 ABC 때문에 곱하기 3. 즉, 이 3이 2를 곱해주면 정답이 나오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복잡하니까 앞으로는 그냥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게 3가지고, 그 다음 올 수 있는 게 2가지고, 마지막에 한 가지고, 이게 연이어 일어나니까 다 곱해주면 답이 되겠다. 이렇게만 기억해주면 되는 거지. 또 한번 문제 풀어볼게. 59번. 갑을병정 4사람을 일렬로 세운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건 총 4가지가 되겠지. 자,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갑을 제외시켜야 되니까 3가지가 올 수 있겠고, 병정 중에 을이 왔다고 치면, 그 다음 올 수 있는 건 2가지가 되겠고, 병정 중에 병이 왔다고 치면, 마지막엔 정이 와야겠지.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겠고, 이게 연이어 일어나니까 다 곱해주면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24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지. 자, 이걸 정리해보면 아까 3명일 때 3명을 일렬로 세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었고 4명을 일렬로 세우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란 말이야. 그러면 n명을 일렬로 세우면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2 곱하기 땡땡땡 3, 2, 1로 끝나겠다는 거지. 그래서 앞에 다시 개념을 돌아가 보면 n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n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1까지 곱해주면 되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겠는데 n명 중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울 때는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게 n가지겠고 그 다음에는 n 빼기 1까지 올 거니까 n 곱하기 n 빼기 1 하면 되겠고 세원 뽑을 때는 n부터 n 빼기 2까지 이렇게 3개를 곱해주면 되겠지. 61번 4명 중에 3명만 일렬로 세우겠다는 거야. 그러면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건 총 4가지 경우 되겠지. A, B, C, D. 그 중에 A가 왔다고 치고, 그러면 그 다음 올 수 있는 건 A를 제외한 나머지 B, C, D가 되겠지. 그래서 3가지가 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A도 오면 안 되고 B도 오면 안 되니까 올 수 있는 거 C, D 두 가지가 있겠지. 그리고 이거는 다 연이 일어나니까 다 곱해줘야겠지. 그래서 정답이 24가지가 되겠다. 63번 6명 중 2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 자, 6명이니까 맨 처음 올 수 있는 건 6가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는 한 명을 제외한 5가지가 되겠지. 즉, 정답은 30가지가 되겠다. 67번. 이번에 특정 조건을 한번 줘볼게. 먼저 A를 맨 앞에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 총 5개의 자리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무조건 누가 와야 되는 거야? A가 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 다른 거 올 수가 없어. 그 다음에는 이제는 상관없지. B, C, D 중에 아무거나 나오면 되니까 4가지가 되겠지. B가 어떠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3가지, 2가지, 1가지가 돼서 다 곱해주면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24가지가 답이 되겠다. 자, 이 개념 체크는 공식처럼 외우지 말고 그냥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는 게 좋아. 5. 이웃하여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역시 이 개념을 읽은 것보다는 바로 문제를 풀면서 한번 연습해보자. 74번. A, B를 이웃하여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이 이웃에서 푸는 문제는 다음과 같아. A, B를 한 묶음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묶거나. 그러면 총 가지수는 5가지가 이제 생기는 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A, B는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5명 일렬로 세우는 방법은 5, 4, 3, 2, 1이 되겠지. 그러면 막 그 6명이 이렇게 막 배열될 텐데 근데 A, B는 이렇게 묶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둘이 또 서로 뭐 할 수 있어? 자리를 바꿀 수 있겠지. 이렇게. 즉, 일단 요 5가지에는 5, 4, 3, 1 곱한 거는 일단 이렇게 세우는 방법까지만 돼 있는 건데 여기에 A, B가 자리 바꾸는 것까지 추가시켜 줘야겠지. 그래서 곱하기 2를 한 번 더 해줘야겠다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240가지가 되겠어. 75번. 이번엔 A, B, C를 이웃하게 세워보재. 그러면 A, B, C를 묶어주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총 4가지가 되겠지. 그러면 4개를 일렬로 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지. 자, 그렇게 배열한 거에는 A, B, C가 하나로 묶여 있고 나머지 D, E, F가 이런 식으로 막 배열된 것 중에 한 가지가 나오겠지. 자,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끝인데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이 세 개가 다시 자리 바꾸는 거는 생각 안 했단 말이야. 즉, 세 명이 다시 순서를 바꿀 수 있어. 그럼 이 세 명을 우리가 일렬로 배열하는 가지수만큼 더 나오겠지. 근데 이 세 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바로 3 곱하기 2 곱하기 1만큼 생길 거 아니야. 즉, 이거를 다시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해줘야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줘야지만 정답이 되는 거야. 즉, 24 곱하기 6이 되니까 144가지가 정답이 되겠다. 76번. 여학생 2명, 남학생 3명이 있는데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세우는 방법을 구하라고 했어. 자, 여학생을 A, B, 남학생을 A, B, C라고 해보자.
일단 여학생끼리 이웃하라고 했으니까 묶어주면 총 4명을 배열하는 방법과 똑같이 계산 먼저 해줘야겠지. 그래서 4, 3, 2, 1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여학생끼리 다시 또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한 번 더 해줘야겠다. 그래서 48가지가 되겠고 이번엔 남학생끼리 이웃하라고 했어. 그러면 이번엔 이 ABC가 하나로 묶이니까 총 3명을 배열한 것과 똑같이 계산이 될 거고 즉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된 상황에서 다시 이 남학생끼리 또 자리 바꾸는 거 즉 남학생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가짓수만큼 더 곱해줘야 되니까 거기에 3 곱하기 2 곱하기를 한 번 더 곱해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36가지가 되겠다. 78번 이번엔 여학생끼리 묶어주고 남학생끼리 또 이웃하라니까 묶어줘야겠지. 그러면 이 둘은 서로 자리 바꿀 수 있겠지. 즉, 이 2명을 배열하는 방법만큼 생길 거야. 즉, 2 곱하기 1만큼 생길 텐데 이 상황에서 여학생끼리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다시 2 곱하기 1을 한 번 더 해줘야겠고 또 남학생끼리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한 번 더 해줘야겠지. 그래서 총 정답은 24가지가 정답이 되겠다. 6. 정수의 개수. 자, 역시 이 개념 읽지 말고 바로 문제 풀면서 설명해 줄게. 80번. 다음 숫자 카드 중 2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 자, 그러면 82번 문제 보면 내가 두 자리 자연수 만들 거니까 칸을 2개 만들어 보면 자, 첫 번째 올 수 있는 건 5가지 카드 중에 하나가 오겠지. 그래서 5가지가 되겠고 그 중에 하나 써. 자, 그러면 1은 이제 그만 썼으니까 나머지 4, 5, 7, 8 중에서 한 가지를 더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4가지. 동시에 일어나니까 정답은 20가지가 되겠다. 84번. 숫자 카드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2장을 뽑아 두 자의 자연수 만들 건데 홀수가 되게끔 하래. 자, 그러면 홀수는 끝에가 홀수로 끝내줘야겠지. 그래서 끝에 홀수는 게 3, 5, 7 3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걸 먼저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딱 써놓고 나면 이제 3은 더 이상 오면 안 되겠고 나머지 앞에 올 수 있는 건 2, 5, 7 3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총 9가지가 되겠다. 87번. 다음 숫자 카드 중 2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의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어. 자, 두 자의 자연수니까 2개를 쓸 텐데 자, 얘가 바로 0을 포함하는 경우인데 0은 맨 앞에 올 수가 없어. 즉, 맨 앞에 올 수 있는 건 2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즉, 2랑 6밖에 못 와. 그래서 0을 제외한 이 6 중에 한 가지를 쓰고 이제 0은 뒤에 넣을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는 다시 0하고 6이 있으니까 올 수 있는 게 2가지가 되어서 정답은 총 4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야. 92번 문제. 자, 숫자 카드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2장을 뽑아서 두 자의 전수 만들 텐데 이때 짝수가 되는 경우를 구하래. 자, 이거 생각해보면 되게 어려워. 이렇게 어려운 경우의 수 문제는 푸는 방법이 있거든. 바로 경우를 나눠서 푸는 거야. 어떤 경우가 있냐면 1 자리가 0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1의 자리가 2로 끝나는 경우가 있겠지. 이렇게 나눠서 풀 거고 그런 다음엔 그 결과를 더해주면 답이 되게 돼 있어. 자, 요거 엄청 중요한 내용이야.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볼 수도 있고 수능부는 그날까지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일단 1의 자리가 0으로 끝나려면 10의 자리는 2, 5, 7 중에 한 가지가 와야겠지. 그래서 1번 경우는 세 가지가 있겠고 1의 자리가 2로 끝나면 0, 5, 7 중에 와야 되는데 0은 10의 자리에 올 수가 없겠지. 그래서 5, 7 중에 한 가지가 와야 돼서 두 가지가 올 거야. 자, 근데 그 결과값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 더한다고 했지. 그래서 최종 정답은 3 더하기 2를 한 5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야. 7.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 자, 얘는 우리가 자격이 다른 대표와 자격이 같은 대표를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구별을 해봐야 되는데,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네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 근데 이 네 사람 중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경우와 대표 2명을 뽑는 경우를 우리가 구별해 보자고. 그러면 반장, 부반장 뽑는 경우는 반장이 될 수 있는 게 4가지고 부반장 뽑을 수 있는 게 3가지니까 총 가질 수는 12가지가 되겠지. 요거를 우리는 자격이 다른 대표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대표 2명은 아까 반장, 부반장은 A가 반장이고 B가 부반장인 것과 B가 반장이고 A가 부반장인 게 다른 경우로 계산되는 거거든. 자격이 다르니까. 대표 2명 뭐냐면 똑같은 거야. 즉 A, B가 우리 반 대표다 라고 하면 그냥 끝인 거지. B, A가 대표를 하든 A가 대표를 하든 이걸 같은 경우로 보는 게 바로 자격이 같은 대표인 거야. 이 경우에는 실제로는 계산했을 때는 12가지 안 나오겠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총 어떤 경우가 있냐면 AB, AC, AD, BC, BD, CD 해서 총 6가지가 답이 되는 거지. 자, 이게 정답인데 매번 이렇게 풀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거냐면 결국엔 AB랑 BA랑 같은 거니까 아까 자격이 다른 경우는 우리가 공식을 쓸 수 있잖아. 이 4 곱하기 3을 해서 자격이 다른 경우를 구한 다음에 얘를 나누기 2를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6가지가 답이 나오겠지. 이러한 아이디어를 채택하겠다는 거야. 오호. 자, 이번엔 3명 뽑아보자. A, B, C, D 4명이 있는데 이번엔 반장, 부반장, 미화부장까지 뽑아보자. 그러면 일단 반장이 될 수 있는 건 4가지, 부반장은 3가지, 미화부장은 2가지 해서 24가지가 답이 될 거야. 근데 만약 그냥 대표 3명 뽑으라고 하면 A, B, C, A, B, D, A, C, D, B, C, D 이렇게 4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지. 자, 써서 풀 수는 있겠는데 이걸 매번 써서 풀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거냐면 자, 대표 3명에서 자격이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면 A, B, C랑 같지만 앞에선 다르다는 경우는 A, C, B, B, A, C, B, C, A, 그 다음에 C, A, B, C, B, A 해서 총 6가지가
앞에서는 구별됐지만 지금 똑같이 나오거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한 가지로 보면 되니까, 즉 앞에 있는 이 숫자를 6으로 나눠주면 결국엔 네 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지. 즉 대표 뽑기가 완성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격이 다른 경우 3명 뽑을 때는 6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이 6이 나온 원인은 바로 ABC 3명이 일렬로 배열되는 가지수만큼이란 말이야. 즉 3 곱하기 2 곱하기 1만큼이 그게 한 가지 경우로 바뀌는 거지. 즉 나누기 6이라는 거는 사실은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는 거였다는 거지. 즉 앞에 나누기 2도 사실은 뭐였다는 거야? 2 곱하기 1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격이 같은 대표를 두 명 뽑을 때는 그냥 자격이 다른 경우로 계산한 다음에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되겠고, 자격이 같은 3명을 대표를 뽑을 땐 그냥 자격이 다른 걸로 n 빼기 1, n 빼기 2로 곱한 다음에 그 값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그러면 자격이 같은 대표가 뽑는 경우가 구해진다는 거야. 자, 문제 풀면서 더 연습해보자. 96번 ABCD 5명의 학생이 있다. 다음을 구하라고 했어. 회장 1명, 부회장 1명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회장이 될 수 있는 게 5가지고 부회장 될 수 있는 게 4가지니까 연이 일어나서 5 곱하기 4를 하면 20가지가 정답이 되겠다. 99번 ABCD 5명이 있는데 대표 2명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 자격이 다른 경우로 5 곱하기 4를 한 다음에 대표 2명일 때는 나누기 2 곱하기 1을 해주면 정답이 된다 라고 앞에서 배웠지. 그래서 10가지라고 해주면 되겠고, 대표 3명 뽑을 땐 자격이 다른 대표 3명 5, 4, 3을 곱한 다음에 다시 3, 2, 1로 나눠주면 정답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10가지가 답이 되겠다. 101번 5명이 있는데 대표 2명, 총무 1명을 뽑겠대. 일단 대표 2명을 먼저 뽑아야겠지. 대표 2명 뽑는 방법은 5 곱하기 4 나누기 2니까 10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3명 중에서 총무 1명 뽑는 방법은 3가지니까 이 두 개는 연이어 일어나서 2를 곱해줘야겠지. 그래서 정답은 30가지가 답이 되겠다. 105번 자, 우리가 앞에서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를 배워봤단 말이야. 그래서 ABCD가 있는데 이 중에 대표 2명을 뽑는다고 하면 결국엔 AB가 뽑히든 BA가 뽑히든 이걸 같게 보겠다는 거거든. 이 내용을 우리가 다른 문제에 활용하기 위해선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를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어. 뭐냐면 뽑은 순서에 관계가 없을 때 그러한 뽑기 방식을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거야. 즉 105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원 위에 4개의 점이 있는데 이 중에 2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이 4개의 점을 내가 잠깐 A, B, C, D라고 이름을 붙여보자. 그럼 내가 2점을 선택하면 그러면 연결했을 때 선분이 생길 텐데 내가 A, B로 선택하든 B, A로 선택하든 이 선분은 한 개란 말이야. 즉 뽑은 순서에 관계없는 뽑기 경우의 수를 이용해야겠지. 그래서 우리는 4개 중에 2개만 뽑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대표 뽑기, 자기 같은 대표 뽑기 문제로 접근을 해야겠다는 거야. 즉 4 곱하기 3 나누기 2를 하면 6가지가 나오겠지.
그게 바로 정답이 된다는 거야. 실제로 계산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말 6개가 나오고 있지. 이번엔 106번. 저 원 위에 세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겠어. 그 삼각형은 점 3개가 선택되면 그러면 삼각형 하나 생길 거지. 얘는 역시 뽑는 수에 관계없거든. 내가 A, B, C를 뽑든 A, C, B를 뽑든 삼각형은 똑같이 저 한 개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얘도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로 계산해주면 답이 4가지가 나오겠다는 거지. 실제로 계산해보면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4가지가 나오고 있지. 개념 체크. n명 중 자격이 다른 대표를 2명 뽑는 경우의 수는 n 곱하기 n 빼기 1이고 3명 뽑는 경우의 수는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2가 되겠고 자격이 같은 대표를 2명 뽑는 경우의 수는 n 곱하기 n 빼기 1 나누기 2 곱하기 1이고 3명 뽑는 경우의 수는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2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다. 요거 꼭 기억해 놓자.